안녕하세요.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처음에 성형외과를 했었던 한 15년, 20년 전 그때는 수술 전후로 이제 뭐 운동해도 되냐, 언제 다시 시작해도 되냐 이런 운동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없으셨어요.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프로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이제 좀 궁금해하시고 하셨는데 요새는 진짜로 운동 인구가 많아지는 게 느끼는 게 수술 전에 상담할 때도 운동 얼만큼 쉬어야 되는지 뭐 물어보시고 수술 후에도 이제 언제부터 다시 해도 되나 이제 이거를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또 무슨 운동을 하는데 그거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건 해도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기본은 일단 무슨 성형수술, 수술 안내서 이런 걸 보면 수술 후에 한 달은 이제 운동, 뭐 술,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안내가 나가거든요. 근데 이제 모든 수술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꼭 한 달 동안 운동을 절대 못해 이거는 아니기는 하고요. 저는 이제 눈 성형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눈 성형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 비절개 수술이죠. 쌍꺼풀 수술, 비절개 쌍꺼풀, 뭐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, 아니면 이제 앞트임, 뭐 윗트임, 뭐 뒤트임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좀 간단한 수술들 있죠. 이제 이런 수술들은 사실 꼭 한 달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운동을 쉴 필요는 없고 이제 실밥 뽑고 뭐 한 일주일 있다가는 뭐 천천히 운동 시작하시고 이런 건 사실 된다고 보고요. 그 외에 무슨 눈 수술에 있어서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는 특히 눈 밑 수술이거든요. 하안검 수술,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수술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혹은 이제 절개 수술 중에서 절개 쌍꺼풀, 절개 눈매 교정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절개 수술 중에서도 무슨 뭐 뮬러근까지 다 들어서 조금 눈매 교정을 좀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비절개지만 뭐 이제 안화 지방을 좀 제거했다든지 이런 수술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일단 눈밑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운동하고 땀 나면 안 되죠? 뭐 땀 나고 뭐 눈에 땀이 들어가면 염증 생기죠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땀이 난다고 이제 뭐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난다거나 뭐 경과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사실 한여름에 수술하는 것도 그래서 괜찮아요. 다들 땀 나니까 수술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여름에 수술하면 좋은 게 편하게 수술하시고 선글라스 짝 끼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한겨울에 혼자만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조금 그렇지만 뭐 요새 같은 날씨는 다들 편하게 쓰시니까 그래서 땀은 사실 수술에는 큰 지장이 없다,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문제되는 건 뭐냐면 고혈압이라든지 혈압이 높으신 분 아니면 심박수가 올라간다든지 혹은 뭐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사실 눈 수술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고혈압 환자인데 하안검 수술을 했다 그러면 정말 한 달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 다음은 이제 또 어떤 운동은 해도 되냐 어떤 운동은 안 되냐 이랬을 때 눈을 비비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눈을 자꾸 닦으면서 해야 되는 운동, 보통 수영 같은 경우 물안경도 쓰잖아요. 그래서 눈 주위가 압박이 되는 데다가 수영 끝나고 눈을 다시 비비고 이제 이런 류의 운동은 정말 한 달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근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나 수술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동남아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럼 수영 아예 못하는 거예요? 이제 물어보시면 가셔도 됩니다. 비행기도 타셔도 되고요. 수영장 들어가시는 것도 되는데 잠수는 하지 말라고 해요. 눈을 비비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가 이제 골프, 뭐 요새는 파크 골프 이런 것도 많이 치시니까 근데 사실 골프나 파크 골프는 그렇게 운동이라기에는 레저에 가깝고 게임에 가깝고 그래서 크게 운동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. 굉장히 뭐 머리를 막 흔들거나 하는 운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그냥 치시는 정도는 이제 실밥 뽑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는 그냥 골프나 파크 골프류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심박수, 혈압, 안압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가는 운동을 특히 조심하셔야죠. 그럼 뭐가 있냐? 그러면 일단 러닝,
사이클, 요새 뭐 인터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크로스핏이라든지 요새 많이 하시는 무게를 많이 치는 헬스라든지 이런 운동들, 그런 운동들은 고강도 유산소들이죠. 생각보다 심박수가 초반에 막 많이 올라가거든요. 130 이상으로 확 올라가고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들을 확실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운동하셨던 분들은 스포츠 심장 뭐 이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굉장히 낮으세요. 막 50대 뭐 굉장히 심박수가 낮고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많이 안 올라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우리가 보면 뭐 존투 러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심박수가 뭐 한 6분대로 뛰어도 거의 뭐 120도 안 돼요. 뭐 110 뭐 이러시면 운동을 해도 되냐 이제 하시는데, 그렇게 심박수가 많이 안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긴 하죠. 살살.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는 별로 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초반 심박수 150 이상 확 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요새 많이 하시는 뭐 천국의 계단 이런 것도 슬렁슬렁 한다고 하지만 심박수가 금방 확 오릅니다. 이런 고강도 유산소들은 사실 조심하시는 게 좋죠. 그 외에 또 운동 중에 요가, 필라테스 많이 하시거든요, 여성분들. 그래서 그러면 요가나 필라테스는 굉장히 정적인 운동이니까 해도 되네요,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쵸, 심박수는 많이 안 올라가고 매우 평화로운 운동이기는 한데 자세가 요새는 플라잉 요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머리를 아래로 두고 하는 자세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그만큼 이제 눈에 이제 압박감이 올 수 있고,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붓기 빨리 빼려고 맨날 심장보다 머리를 높게 하세요를 앉아서 주무시고 막 이러시는데, 운동 자세를 그렇게 하시면 조금 붓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제 눈에 압박감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자세를 하는 운동, 요가나 필라테스들이죠. 이제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주저리저리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러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뭐 출근 전에는 뭐 매일 뛰고 요새같이 이제 봄, 가을 날씨 좋을 때 주말마다 대회 나가고 이제 합니다. 그래서 풀 마라톤도 여러 번 뛰어봤고 하프 정도는 지금도 그냥 바로 뛸 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운동을 언제부터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. 운동을 못할 때 그 기간이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마라톤 뛰시거나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못 뛰는 기간이 진짜 마음적으로 힘들고, 저도 러너의 부상 이슈죠. 저도 부상 때문에 이제 한두 달 운동을 전혀 못하고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. 우울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못 뛰나 싶기도 하고, 그래서 그때 기분을 생각하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해드리고 있어요. 얼마 전에는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똑같이 또 마라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처음에 상담을 오셨을 때 요새 너무 날씨도 뛰기 좋고 그래서 이제 수술은 좀 나중에 하시겠지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바로 수술을 잡으신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수술 전에도 러닝은 조금 당분간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실밥 뽑는 날 저 그럼 러닝 말고 트레일 러닝으로 하시면 안 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지긴 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빨리 이제 복귀를 할 수 있게 제가 또 신경을 써드리고 하니까 이제 운동에 대해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러닝이나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11월 제막 끝나고 딱 하시면 어떤가. 왜냐면 그때 가면 이제 겨울훈련 들어가기 전에 한 2, 3주 조금 날을 잡고 제막 끝나자마자 딱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괜찮아질 때 겨울훈련 시작하시면 되니까. 아니면 근데 동막 끝나고 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애매한 거죠. 이제 3, 4월 너무 뛰기 좋은 시기고 이제 대회도 많고 하니까.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름훈련 되게 못하거든요. 6월, 7월쯤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그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. 어차피 더워서 못 뛰는 기간이 있고 요새는 한 5월만 돼도 이제 대회가 너무 덥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을 해야지 이제 마음을 먹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운동을 쉴 수 있는 기한을 두고 이제 성형수술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또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모든 분들이 수술을 하는 동안에 운동을 못하면
그만큼 나의 운동 능력이 떨어질까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죠. 근데 저도 그랬었고, 저도 처음에 한두 달 쉬었다가 뛰는데 5kg도 힘든 거예요.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. 우리에게 이제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지 않나요? 그래서 한 3주, 한 달 쉬어도 그 뒤로 이제 조금만 연습을 하면 생각보다는 원래 퍼포먼스로 잘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. 혹시나 이제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